96번 문제는 다음 중 광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소자 이름은 무엇이냐, 부품 이름 무엇이냐, APD라고 얘기합니다. 해서 APD와 우리가 똑같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PD라는 부품도 있습니다. PD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광전 부품이지만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전광소자는 LD가 있고 또 LED가 있습니다. LED 참고로 알아두시고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신호가 얼마만큼 변화했는가, 단위 시간당 신호 변화 수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7번은 답이 다가 되겠고, 그 다음 중 바이러스 감염 경로와 거리가 먼 것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이 되는가, 감염 경로를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메일로 주고받을 때 감염될 수도 있고, 또 파일을 카피할 때, 복사할 때, 또 파일을 다운로드, 내려받기 할 때, 이럴 때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가번 로우 레벨 포맷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화하는 것을 우리가 로우 레벨 포맷이라고 함으로써 이 초기화는 컴퓨터를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우리가 포맷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바이러스나 또 기타 컴퓨터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초기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00번 방송 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은 무엇으로 제정 시행하는가? 대통령령으로 제정 시행합니다. 다음 중 집적회로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피가 작다, 크기가 작다. 그래서 집적회로는 크기가 작고 동작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전력 소비가 적습니다. 그러나 전자 부품에 여러분들이 회로도에 PCB에 보시면 부품들이 이렇게 딱 PCB에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배선은 없습니다. 해서 집적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부 배선이 많다, 외부 배선이 없습니다. 그저 PCB에 꼽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102번 신호파를 전송하기 위하여 높은 주파수로 변화시키는 방법, 이것을 변조라고 얘기합니다. 변조. 그 다음 BSC 그러면 바이너리 싱크로노스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바이너리 동기 전송이라고 합니다. 제어 문자가 아닌 것은 이 BSC에서 쓰는 동기 문자들은 아래 정리를 해놨고, EXT 그러면 end of 텍스트 끝, NAK 네거티브 액놀로지 즉 부정응답, 그 다음에 SOH 스타트 오브 헤딩. 따라서 BSC는 문자 위주의 프로토콜이고, 전송 제어 문자는 아래에 쭉 열거를 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5번 다음 중 여러 터미널로부터 저속 회선을 통해 받은 데이터를 고속 회선을 통해 주 컴퓨터 시스템으로 보내므로 회선 비용을 절감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다중화기라고 얘기합니다. 다중화기는 신호가 여러 개 입력이 될 때 이것을 모아서 하나의 전송로로 보내므로 회선 비용이 절감이 되고 여러 개의 신호를 하나로 변화시킨다 해서 다중화기, 이런 말을 씁니다.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백신의 기능, 백신이라는 것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겁니다. 바이러스 치료. 그래서 백신이라는 것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데 예방도 하고 걸렸을 때 처리도 합니다. 삭제할 건지 이것을 떼어버릴 건지, 또 바이러스를 또 삭제도 할 수 있고, 다만 바이러스 소독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주기가 0.001 세컨드인 신호의 주파수는 얼마냐? 뭐 간단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요 관계를 꼭 기억하십시오. 1초는 1초 그러면 영어로 1세컨드 그럽니다. 그리고는 10 마이크로 세컨드 10의 마이너스 10의 6승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합니다. 10의 6승 따라서 1초는 10의 6승 마이크로 세컨드. 그러면 거꾸로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도 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1 마이크로 세컨드는 1 마이크로 세컨드는 여러분들이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 지수를 우리가 마이너스 6이라고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6 지수를. 그래서 요 관계 1초는 10의 6승 마이크로 세컨드 1 마이크로 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를 기억하시고 주기가 t다. 그러면 주파수 F는 공식이 어떻습니다. F는 뭐분의 1? T분의 1이다. T분의 1이다. 따라서 요 T가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는가? 0.01 세컨드. 요 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쓰면 0.01인데 이것을 지수로 표시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표시하고 분의 1 이렇게 표시합니다. 따라서 주파수 F는 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 위로 분모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10의 3승이 됩니다. 10의 3승 10의 3승은 1000이 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어렵지는 않지만 이런 단위 관계를 잘 활용하셔서 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지금은 단위가 그저 초고 헤르츠니까 관계없지만 나중에 이런 마이크로 세컨드가 나올 경우에 초와 마이크로 세컨드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8번 시스템 메모리 영역에 상주하여 사용자의 작업을 방해하고 자기 복사 능력이 없어 부작용만 일으킬 목적으로 만든 것, 트로이목마라고 합니다. 트로이목마 바이러스 프로그램. 그 다음 109번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으로 될 수 있는 자는, 즉 다시 얘기해서 임원이면 이제 직급으로 따지면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직원으로 될 수 있는 자, 미성년자 안 됩니다. 파산 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재산이 이제 없어서 빚도 갚지 못하면 법원으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한정치산자,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한정치산자라고 합니다. 역시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1년이 지난 사람, 벌금형을 받든 어떤 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임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과정, 뭐라고 했죠?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라고 했고 정보화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컴퓨터 제어장치 구성 요소와 관계없는 거. 컴퓨터의 제어장치, 명령 레지스터, 명령을 일시적으로 이제 저장하는 번지 레지스터, 그 다음에 MBR 버퍼 레지스터, 그래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해서 다 관계가 되는데 요 데이터 레지스터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112번 다음 부울대수 정리 중 성립하지 않는 것은 분배 법칙이라고 해서 이것은 나누는 건데 A 플러스 B 곱하기 C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A 플러스 C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배 법칙이 안 됩니다. 그래서 12번은 3번이고 교환 법칙은 A 플러스 B는 거꾸로 교환해서 B 플러스 A
또 결합 법칙은 A 플러스 B와 C를 결합했지만 이것을 다시 앞에 A, B를 결합하고 C를 더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합 법칙. 복원 법칙이라는 것은 뭐 자신의 것을 그대로 만드는 거다라고 해서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VM 그러면 V는 이제 전압을 얘기하고 여기에서 M자는 최대 그런 뜻이고 요게 E라고 하는 것은 시료값 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시료값에 요 뒤에 있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표시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 식에서 진폭과 관계없는 거, 진폭이라고 하면은 이제 신호가 이와 같이 갈 때 이와 같이 쭉 해서 이 줄은 이건 t 시간이 됩니다. 여기는 시간이 됩니다. 여기는 크기가 됩니다. 여기는 크기. 따라서 진폭과 관계없는 것은 요 세타라고 하는 것은 세타 요것은 각도가 되겠습니다. 각도는 진폭과 관계가 없습니다. 요 진폭과 관계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진폭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니 요 시간은 관계가 있습니다. 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 각속도라고 합니다. 속도. 그래서 이 속도가 빠르냐 또는 늦냐에 따라서 이 진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가 되고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VE 그러면 시료값의 전압. 그러니까 최대값 그러면 올라갔지만 시료값을 나타내면 조금 값이 실질적으로 좀 작아지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공식에 있어서 진폭과 관계없는 것은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타 때문에 답이 라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4번 두 원격지의 단말을 연결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회화형 화상정보 시스템, 이것을 우리가 텔레컨퍼런스라고 얘기합니다. 텔레컨퍼런스, 화상회의를 의미합니다. 다음 중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바꿔주는 데 사용하는 통신망의 주소 변환기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고로 하나 알으셔야 될 게, 여러분들 이 IP,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설 IP라는 게 있습니다. 공인 IP가 있습니다. 이 공인 IP는 우리가 한 달에 돈을 내고 인터넷을 하는 그러한 주소, 즉 인터넷이 가능한 주소가 있는데 회의에서 내부적으로 쓸 목적으로 각 PC에 주소를 입력하는 것, 주소를 할당하는 것을 우리가 사설 IP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부러 정보를 유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불가한 사설 IP를 공인 IP로 바꿔주는 거, 이것을 NAT라고 얘기합니다. NAT 그러면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즉 사설 IP를 공인 IP로 바꿔주는 거, 이것을 NAT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116번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기준이 하는 것은 우선 돈이 있느냐, 재정 능력을 보고, 두 번째 기술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 또 개인정보 보호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 대해서는 각 사용하는 사람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답이 라번이 되겠습니다. 117번 FEP라고 하는 것은 프론트 앞이고 엔드 프로세서, 그러니까 맨 앞과 맨 끝에 어떤 기능을 하는 거. 따라서 요 프론트 엔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은 전송 회선과의 전기적인 인터페이스, 전송 제어 및 접속 제어, 에러 제어, 이런 것들이 프론트 앞에서부터 엔드 끝날 때까지 어떤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갈 때 필요한 기능인데,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FEP, 즉
시작과 끝에서 전송하는 과정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118번 전리층을 이용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주로 이용하는 전자파의 종류는, 여기 라디오라는 것은 무선이라는 뜻입니다. 무선. 따라서 여기에 그림을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여기 전리권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리권층 밑에는 단파까지만 사용합니다. 단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9번 하드웨어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하드웨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계장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처리장치 그러면 CPU로서 전자 부품을 얘기하고, 입력장치 그러면 여러분들은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은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 요소고, 보조기억장치 여러분들 USB나 기타 메모리 장치들을 연결했을 때 이것을 하드웨어 구성 요소로 보지만, 운영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소프트웨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0번 다음 중 XDLSL의 종류 중 가장 데이터가 빠른 것, 어떤 게 빠를까요? 참고해서 표에 나타났는데 SDLC 160km에서 2Mbps, ADSL 1.5에서 8Mbps, VDSL 13에서 52MB, 하향 속도, 상향 속도도 이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1번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으로 적합한 것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 그 다음 122번 다음 중 사무자동화 기대 효과, 사무자동화 즉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 처리를 하게 되면 생산성이 개선이 되고 경쟁력이 증진이 되고 조직이 최적화가 되는데, 인재 중요성의 배제, 즉 다시 얘기해서 인간의 중요성을 제외시키지는 않고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컴퓨터로 하여금 보조하게 하는 것이 사무자동화의 기대 효과입니다. 따라서 라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관통신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 법을 어긴 자입니다. 운전면허 취소된, 정지된 사람, 이것은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파산 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한정치산자들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를 만든 사람은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그 다음 125번 인터프리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터프리터다 그러면 번역하는 겁니다. 원시 프로그램을 한 줄씩 번역한다. 번역하다가 문법의 오류를 쉽게 수정 가능하다. 베이직은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번역한다. 맞고,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가 제일 빠르다.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26번 어떤 전송 채널의 단위 시간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는 샤논에 의해 정립되었는데, 이 다음 중 어느 것과 관련이 되는가? 신호대 잡음비. 지금 샤논의 정리를 해보면 정보량은 W 로그 2의 1 플러스 SN이라는 것은 신호대 잡음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달리 여러분들이 어느 것과 관련이 되는가 했을 때 신호대 잡음비가 단위 시간당 전송할 수 있는 통신량과 관계가, 정보량과 관계가 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도는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정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게 되는데, 순서도 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것,
이 반사 순서도라는 건 없고 선택 순서도, 순차 순서도, 반복 순서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 그림으로 한 걸 보시면 바로 요 화살표로 표시된 거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진행해라. 또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A가 B보다 크냐? 아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맞으면 아래쪽으로 간다. 또 시작을 알리거나 또는 조건을 A는 B 플러스 C다. 또 나중에 인쇄하라. 이런 등등의 이런 것을 우리가 순서도 기호라고 하는데 이런 순서도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반사 순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선택, 순차, 반복 순서도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28번 실제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단말장치에만 시간폭을 할당하는 방식 집중화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단말장치에 시간폭을 할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TDM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TDM 이 TDM 방식에서 우리가 동기식, 비동기식도 있지만 집중화기다. 이것도 TDM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DM에 속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비동기식, 동기식은 STDM, 또 비동기식은 ATDM, 또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지능다중화기, 또 WDM도 있습니다. WDM, Wide Divide 다중화기. 이런 것도 추가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역시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 번역기에 의해서 한 문장씩 기계어로 번역하는 언어 프로그램을 인터프리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류는 교류가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키기 위해서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꼽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전류가 교류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컴퓨터를 켤 수 있는 그러한 전압을 우리가 교류라고 얘기합니다. 답은 나번. 프로세스의 정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 실행 중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고 프로시더라는 건 일종의 절차입니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다음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실행단위다. 그러나 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 동기적 그러면 시작과 끝이 항상 같은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끝나는 일도 있지만은 거의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는 아니고 비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따로따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133번 회선의 종단을 위해서 이용자 군에 설치하여 모뎀이나 DSU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135번 가장 효율이 좋은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 HDLC라고 합니다. 그 다음 136번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여 플레이어를 통하여 직접 재생 가능한 저장 장치 비디오 디스크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단말장치 기능이 아닌 거 에러 제어 장치, 입출력, 그 다음에 전송 제어 기능이 있다. 그러나 통신망 제어는 하지 못한다. 단말기가. 그래서 13번은 137번은 4번. 그 다음 주파수 대역폭이 W일 때 최대 통신 속도를 보로 나타내면 EW가 되겠습니다. 2배가 되겠습니다. 2배. 그래서 EW. 그 다음 139번 팩시밀리 요소가 아닌 것은 팩시밀리라고 하는 것은 종이를 엎어놓고 통신을 통하여 상대방한테 보내는 것을 우리가 팩시밀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빛을 이용함으로 주사, 분해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시작, 동기 수단이 있어야 되고
수신 기록 장치가 있어야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저도 들어오는 신호를 볼 수 있지만 안테나 결합기, 안테나는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139번은 다. 그 다음 140번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이 느려지거나 안 될 경우 점검해야 될 게 뭘까? 거리가 먼 것, 랜 카드 상태 및 IP 주소 설정 확인, 그 다음에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업데이트, 컴퓨터의 바이러스 점검, 이런 것들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응용 프로그램의 동작 상태,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할 때 문서 작성을 한다, 이미지 편집 작업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접속이 느려지는 데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라번. 그 다음 140번 PC를 이용하는 작업에서 권장사항이 아닌 것, 권하는 거예요. PC를 이용할 때 이렇게 하세요라고 권장사항이 아닌 것. 자, 조명은 형광등보다 자연 직사광선이 좋다. 직사광선은 안 좋습니다. 2번 장시간 작업할 때 적절한 휴식을 갖는다. 모니터 화면의 높이는 눈높이보다 약간 낮게, 그 다음 40, 50cm 정도 거리를 유지한다. 따라서 조명 관계의 답에 직사광선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 전산실에서 컴퓨터를 설치할 때 고려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요 스프링쿨러 설치 수량은, 스프링쿨러는 화재 방지 시 물 소화기입니다. 물 소화기. 물이 떨어져서 불을 끄는 장치인데, 이건 전자장피가 있는 전산실, 즉 컴퓨터가 있는 데는 이것은 피해야 됩니다. 피해.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됩니다. 그 다음 인터프리터 번역기입니다. 인터프리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시 프로그램을 한 줄씩 번역하여 실행한다. 맞고, 문법 오류를 쉽게 수정할 수 있다. 맞고, 일부가 수정되어도 프로그램 전체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 맞고,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순서도는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정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게 되는데, 순서도 종류가 되지 않는 것, 세부 순서도, 일반 순서도, 실체 순서도, 시스템 순서도인데, 여기서는 실체 순서도가 맞겠습니다. 실체 순서도. 그 다음에 145번 플립플롭 회로의 상태가 변하는 조건을 연산식으로 나타난 것. 이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것은 1비트 기억인데, 1비트 기억. 또 이거는 순서도 결정을 합니다. 순서.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의 펄스가 나와서 계속 진행이 되면 앞전 것은 앞으로 진행이 되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신호가 들어올 때 조절할 수 있는 플립플롭이 어디에 쓰느냐? 우리가 진리식에 씁니다. 진리식이다.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여러분들이 식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터럽트 종류가 아닌 것은 외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입출력 인터럽트인데 프로세스 인터럽트는 없습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바이러스는 님다 바이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님다라고 읽습니다. 님다 바이러스, 네트워크 바이러스. 그 다음 사무 자동화 기대 효과에 맞지 않는 것.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조직화, 자동화 시켜버리면 사람은 줄어듭니다. 노동력의 증원이 아니라 노동력이 줄어들게 된다.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